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저는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 요새 너무너무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고 가장 핫한 프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지 프로라고 합니다. 이현지 프로님이시고요. 제가 머리로 가르고 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오리 선생님이라고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고요. LPJ 정혜원이시고 저랑 2번 정도, 저번에 3번 하셨죠? 네, 오늘이 아마 세 번째 오늘 아닌가요? 세 번째. 네.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건강하게 골프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현지 프로님, 아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미모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칭찬만 해주셔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사실만 말합니다. 제가 얼마나 바른말 잘하던데요. 요새 이현지 프로님은 그렇죠,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시고 KLPG 정혜원이시고 일반인들을 위한 골프 티칭하는 방송도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JTBC에서 레슨 위드미 저게 프로님들이 되게 많이 나오시는 방송이신 것 같던데. 네, 이제 여자 프로님 4명이랑 예, 남자 프로 4명 이렇게 해서 8명이서 또 하는 레슨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레슨도 해드리고 또 1대1 레슨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계속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가 좀 너무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언제나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미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117님이 와서 최고의 미녀 게스트. 제가 맛있는 걸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영광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손목 팔꿈치 부상에 대해서 이현지 프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제가 옛날에 지금 초보 입장에서 이현지 프로님한테 직접 레슨을 받는 시간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제부터 이현지 프로님한테 부탁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우선 이렇게 그림을 띄워놨는데요. 이 그립에 따라서 또 부상이 오기도 해서 제가 꼭 기본적으로 일단 그림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일단은 조금 보여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립을 잡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립이 왜 중요하냐, 손목과 팔꿈치 통증이 왜 중요하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골프채가, 원칙적으로는, 제가 프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손목이랑 팔꿈치가 아픈 사람은 골프를 잘 못 치지 않나요? 아무래도 솔직히. 그쵸. 원래 아프신 분이요? 아니, 원래 아픈 사람 말고요. 골프를 쳐서. 좀 안 좋아지시면, 그쵸. 이게 그러니까 잘못 쳐서 아프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손목이랑 팔꿈치가 아픈 건 결국은 채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프로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결국 손목과 팔꿈치가 움직여지면 아플 거 아니에요. 보통 이걸 뻣뻣하게 안 움직이게 스윙을 하거나 동작을 하면 안 아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목이나 팔꿈치가 아프면은 기본적으로는 주사를 맞거나 진통제를 맞아서 치료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더 근본적인 방법은 안 아프게 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손목이랑 팔꿈치가 아파졌다는 것은 스윙 동작 메커니즘 내에서 손목이 흔들리고 팔꿈치가 굽혀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맞아요. 손목이랑 팔꿈치가 굽혀지면 공이 어떻게 제대로 맞겠어요? 채가 흔들거린다는 뜻인데. 그쵸. 프로님, 원래 공을 제대로 때리려면 손목이랑 팔꿈치가 별로 안 움직여야 되는 게 맞죠? 그쵸. 이게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동작보다는 사실 이렇게 회전이 조금 잘 돼야 돼요. 프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골프는 회전 운동이다. 맞아요. 회전 운동이면은 손목이랑 팔꿈치가 굽혀지면 안 되겠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 오세요. 골프 치고 팔꿈치가 아프다고. 그럼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말하자면 내신문은 저를 쳐다보면서 주사 놔줘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 주말에 라운딩 또 가야 되니까 주사 맞고 안 아프고 공을 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현지 프로님이랑 사전 미팅에서 배웠는데요. 그러면은 주사 안 맞고 골프를 쳤을 때 손목이랑 팔꿈치가 안 아프게 스윙을 하시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시고, 그렇게 하면은 스코어도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부상이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 뒷땅을 진짜 많이 치세요. 뒷땅을 치면 무조건 부상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스윙을 교정을 해서 정타를 좀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하자님 질문 주셨네요. 그럼 프로님은 손목 안 아프신가요? 네. 저는 손목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사실. 네,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초보 때, 저는 사실 초보 때,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는데, 기초를 저는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말씀하시는 구부러지고 폈다 하는 동작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이 될 수 있는 동작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손목이 아픈 건 없습니다. 이게 그거랑 비슷하죠.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말이랑 좀 비슷한 멘트긴 하죠. 여기 무자비한 갈비탕님이 질문 주셨네. 골프가 막상 쳐보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세도 안 나오고 유연성이 중요한 것 같던데 맞나요? 근력보단 유연성. 저는 허리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처음은 유연성이 되는 만큼만 스윙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아마 이따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는 유연성은 조금 노력하면 조금씩 늘어나지 않나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늘려가셔야지 그게 안 되시는데 억지로 하면 부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로님이 말씀하신 다른 버전으로 말씀드린 이게 뭐냐면은요. 무슨 뜻이냐면 일단 안정되게 스윙을 한 다음에 폭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공을 자꾸 치려고 하고 같이 필드에 나갔는데 거리가 나가야 되니까 안정된 스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거리만 내려고 하니까 자꾸 난사가 되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난사왕이거든요. 난사왕. 축구 선수도 아닌데 난사를 해. 여기저기로 오비로 다 난사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제가 프로님한테 같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안정된 스윙 밸런스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걸 키워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님들처럼 이렇게 어려서부터 운동을 해서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스윙하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도 공을 멀리 보내고 싶고 나도 시원하게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이해는 하는데 프로님 말씀은 그게 아니신 거죠? 되는 만큼 하란 거죠?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예. 전 멀리 칠 생각 없는데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아마 내심 있으실 거예요. 네, 그쵸. 남자라면 다 누구나 멀리 치고 싶어 하시니까. 예. 네. 저요? 골프 얼마나 쳤냐고요? 치다 아프면 셀프 치료하냐고요? 일단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냐면 제가 정형외과 의사잖아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공을 쳐서 안 아프진 않는데요. 많이 아프게 잘 안 칩니다. 보통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의학 유튜브나 이런 거 자꾸 그 의학적 지식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요. 많이 아파질 것 같은 느낌이 뭔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면은 뭔가를 줄여요. 근데 보통 그거를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이게 막창이 날 때까지 완전히 아플 때까지 그걸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저는 몸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수술하는 사람이니까 옛날부터 몸을 써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요. 이게 견디면 안 되는 통증일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그냥. 그게 되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을 보면, 정형외과 친구 의사들을 많이 보면은 그 친구들이 안 아픈 건 아닌데 큰 무상이 생기는 비중은 되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질환이나 어떤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랑 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골프는 얼마나 쳤는데 제가 한 6년? 6, 7년은 쳤을 거예요. 근데 안 친 지가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요새는 잘 안 치지. 물론 현지 프로님한테 레슨을 받고 제가 연습장을 좀 휘두르 봤는데 역시나 제 몸은 그대로더라고요. 머리로 아는 게 몸으로 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히 인지 능력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프로님이 되게 칭찬 많이 해주셨거든요. 확실히 인지 능력이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세요. 원장님이 입은 살아있으니까 공을 잘 칠 것 같다고 저한테 표현이 이렇게 안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서 그 프로님이 너무 많이 지지해 주셔서 제가 연습장 가봤거든요. 많이 달라지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프로님한테 배우는 거 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프로님이랑 그립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은 건가요, 프로님? 그립을 잡는 걸 일단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잡아볼게요. 그립은 어떻게 잡는 게 좋아요, 프로님? 우선 아주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립을 이렇게 보통 어드레스부터 시작을 하면 예, 다 예. 이렇게 이제 클럽이 내 몸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예, 예. 다 앞쪽에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몸, 가슴 앞쪽에서 팔을 두고 이렇게 많이 잡으시는데 사실 아주 기초적인 거는 이 옆에서부터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앞에서 잡는 것이 아닌 옆에서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예, 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제가 해설을 되게 주제넘게 배우는 학생 중에 해설을 하면은요, 이게 프로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앞에서 잡고 옆에서 잡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앞에서 잡으면 어깨를 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견갑골이라고 하죠. 견갑골을 들어서 잡으면은 몸통과 팔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잡으면 어깨를 핀 상태에서 어깨를 들지 않고 옆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드레스 자세를 설명하신 거예요. 어드레스 자세에서 클럽을 잡을 때 위에서 견갑골이 들리지 않고 클럽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옆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게 이 꼭 클럽 헤드와 손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깨의 위치가 어떤지를 보셔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제가 현재님한테, 프로님한테 저번에 배우고 나서 느낀 건데, 그거 클럽을 이렇게 어깨를 들고 클럽 잡고 나서 아무리 연습해도 공치는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늘 수가 없는 당연한 게 몸통이랑 몸의 중심이랑 어깨랑 분리돼서 스윙을 하는데 공이 어떻게 잘 맞겠어요. 보통은 골프는 그 프로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회전 운동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축이 정해져 있고 그 축에 대해서 균등하게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최대한 안정감 있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들면은 팔이랑 몸이랑 분리돼서 돌기 때문에 팔만 따로 돌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늘 강의의 주제긴 하지만 이걸 이렇게 잡으면서 모든 사악한 문제가, 상체의 모든 사악한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원래 사악한 짓을 많이 해서 사악한 문제아들 원래 문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현재 프로님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프로님 원래부터 잘하셔서 저 같은 사악한 사람의 세계를 잘 모른다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있긴 합니다. 농담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옆에서 들어와서 잡으면 되는 거죠. 오, 벌써 자세가 네. 좋아지셨는데 네. 이렇게 일단 들어오시네. 이렇게 어깨를 일단 펴고 옆으로 들어와서 어깨를 네. 펴고 어깨가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네. 이렇게 하면 어깨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옆으로 네. 옆으로 오. 이렇게 폰이 이렇게 편안하게. 네, 벌써 자세가 좀 좋아 보이는데요. 칭찬받으니까 춤추고 싶네요. 아무튼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서 들어와서 네. 오른손은 우선, 그쵸. 우선 우리가 보통은 왼손으로 먼저 잡긴 해요. 왼손을 먼저 잡아야 돼요. 왼손을 예. 먼저 잡습니다. 왼손을 잡는데요. 예. 이제 중요한 손가락이 이제 양쪽으로 보면은 예. 힘을 줘야 하는 손가락이 딱 있어요. 견고하게 잡아야 하는 손가락. 왼손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세 손가락이에요. 이렇게 세 손가락. 예, 왼손 세 개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세 그냥? 손가락을 예. 잡고 나머지는 힘을 정말 많이 빼주셔야 돼요. 야, 툭 얻는다. 툭 얻는다. 그렇죠, 그렇죠. 툭 얻는다. 네. 그럼 이렇게 잡으면 제대로 잡은 건가요? 그쵸. 지금 옆으로 잘 잡으셨는데 그립이 조금 얇으신 것 같긴 하다. 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제체다 보니까. 예, 일단 제가 제 손이 뚱뚱하다는 설명을 들은 거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현진님한테 잘 얼핏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바닥이, 그러니까 클럽을 잡았을 때 이 바닥이 어디여야 되죠? 바닥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잡을 수도 있고 돌 회전을 시킬 수 있잖아요. 바닥이 어디여야 되죠? 바닥이? 이렇게 누우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예. 아까 옆에서 잡기로 했잖아요. 네, 예. 옆에서 잡으셔야 돼요. 옆에서 들어왔으면은 그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아, 세 옆에서 손가락을 딱 고리를 걸듯이. 야, 그러면은 네. 그 옆에서 들어왔을 때 제 손가락 기준으로 요거 세 개가 옆면 45도 정도에서 그 채 로프트 이렇게 방향을 세웠을 때 직선에서 45도 방향 정도에서 세 개가 그쵸. 딱 들어와서 네네네. 옆으로 잡는 게 어깨 의미도 있었지만 그 손가락의 그 바닥 부분, 손바닥에 이 세 손가락의 바닥 부분이 45도 정도 옆으로 들어와서 강하게 그쪽을 밑으로 누르고 네. 강하게 누르고 잡아주셔야 돼요. 최대한의 힘으로 세 손가락으로만 잡을 수 있게 딱 네. 세 손가락으로만 딱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아, 왼손? 네. 괜찮았네? 네. 아까보다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죠. 예, 예. 이게 그런데 이 세 손가락을 우리가 잡아야 하는데 이게 보통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예.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옆이 아니라 45도가 아니라 누워서 이렇게 잡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손목이 아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문제의 표본입니다. 문제. 왜 골프를 못 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저 원래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채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밑에서 받쳐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밑으로 잡았거든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군요. 정확하게 지금 찐 표정이신데.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이해를, 이게 옆으로 들어와야 되는구나. 네, 저 몰랐습니다. 해주셔야 아마 예. 딱 잡으시면 훨씬 예. 견고한 느낌을 예.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몰랐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저 골프 80대도 치고 그랬었는데, 이럴 수가. 옆으로 밑 45도 정도로. 네, 45도. 45도 정도로. 45도 정도로 들어와서, 왼손은 바닥으로 최대한 세게 누르고, 네. 그 다음에 감마서 잡는다. 네, 그렇죠. 아주 강하게, 왼손으로만 스윙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네. 일단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오른손은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죠? 이제 오른손은 이 두 손가락이에요. 오른손은 두 개, 요거 두 개요? 네, 이렇게 두 손가락. 예. 이 두 손가락을 이제 우리 똑같이 고리 걸듯이 이렇게 탁 걸어주셔야 돼요. 거리 걸듯이. 네. 이건 밑으로 들어가는 거 맞나요? 아니요, 얘도 똑같이 옆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얘도 45도인가요? 네, 오른쪽도 똑같아요. 몰랐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 다, 우리 이해가자님 말씀하세요. 레슨비 받아야 될 듯. 맞아요. 레슨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이따가 계좌번호를. 레슨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왼손도 45도. 네, 오른손도 똑같습니다. 오른손도 45도. 그래서 양쪽으로 잡으면서 모아주는 힘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 네, 이렇게 좀 견고하게 잡아주시면요, 오히려 나중에 힘이 조금 빠져요. 왜냐면 견고하게 잡히기 때문에. 무슨 네, 뜻인지 근데 알겠습니다. 힘을 빼라 하잖아요. 예, 근데 대충 이렇게 설렁 잡으면 힘을 빼면 채가 놀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힘을 뺐는데 채가 너무 논다 하시는 분들은 그립을 먼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립이 제대로 잡히면은 이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세 손가락, 여기 두 손가락에 이 가운데 가까운 쪽 마디 쪽에 강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계속 나야 되죠. 네. 그래도 견고하게 잡혔다는 정도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언제나 이 잡은 부위와 안 잡은 부위의 확연히 다른 느낌인데, 견고하게 잡았을 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여기에 힘이 제일 많이 오는 게 맞죠? 여기보다 이 부위보다 밑 바닥에는. 네네.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요즘에 연습을 많이 못 해가지고 안 보이지만 보통은 여기에 제일 많은 굳은 살이 생기죠. 이쪽에. 언제나 여기에 힘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또는 여기. 또는 이렇게나 여기에 많이 생기시면은 그립을 잘 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러면은 네. 다시 이제 프로님한테 배운 대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5도 세 개 꽉 잡고 두 손가락 그쵸, 견고하게 잡아주고 45도 그쵸.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 그쵸. 이게 여기 있죠? 네네, 이렇게. 그쵸. 그쵸. 이 정도면은 네. 예. 그래서 이거 두 개 놓을 수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놓을 수 있어야 되고. 맞아요. 놓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요거 풀고 스윙하는 것도 그림 연습엔 도움이 되겠네요. 네, 여기는 근데 조금 꽉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연결은 좀 하는 거 확실하게 있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손가락은 떼고 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엄지도 떼고 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네. 엄지 검지는 사실 오른쪽은 힘을 주는 손가락이 아니어서 떼고서도 어차피 공을 치시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45도 밑으로 들어오게 잡아서 이 손가락 세 개를 놓고 스윙을 해봐서 안정적으로 돌아야지 내가 그립을 제대로 잡은 거지, 이걸로 스윙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걸 억지로 커버해서 힘을 주고 있으면 그립에 문제가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도 스윙이 안정적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때 좋은 거다. 네. 그 말씀인 거죠? 네네. 왼손 그립 그거로. 그럼 강의에서 오른손 그립은 왼손 따라간다는 게 뭐 어떤 의미세요? 이게 이제 왼손 그립을 우리가 보면은 왼손 그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면 왼손이 이게 골프가 위크 그립이 있고 훅 그립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왼손이 약간 위크로 오면요, 오른손도 약간 똑같이 왼쪽으로 와줘야 돼요. 근데 왼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주면요, 오른손도 오른쪽으로 조금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왼손을 오른손이 따라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프로님 손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 결국은 이 왼손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왼손 엄지를 그러니까 왼손의 엄지를 오른손에 여기 폴록한 부분에 살짝 덮어줘야 된다.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네네. 살짝 맞아요. 덮어줘야 된다. 이게 엄지랑 이거 사이가 이 엄지와 그 왼손 엄지와 오른손의 관계는 엄지를 손살로 살짝 덮어줘야 된다. 네, 그쵸. 요렇게. 충분하게 그쵸. 칸 가운데 충분히 덮어줘야지 이게 연결되는 느낌이 되고 일체화되는 느낌이 더 잘 날 수 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일체감이 들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걸 세게 잡았을 때 이 오른손 엄지로 왼손을 누르는 힘으로써 결국 왼손과 오른손이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밑에는 여기를 고리를 세게 잡고 오른손 엄지로 왼손 엄지를 세게 누른다. 그쵸. 세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눌린다. 일체감이 느껴져야 된다. 그러니까 네, 세게까지는 일체감이. 아니지만 네. 충분한 정도로 눌러줘야 된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우리 이해하자님 지금 골프는 자세만 봐도 그 사람 실력을 알 수 있나요? 저는 축구 좋아하는데 패스 동작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도 골프가 근데 사실 좀 스윙이 조금 별로 안 좋아도 잘 치는 분들도 은근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특징을 보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동작이 좋아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그게 궁금해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보통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LPGA 선수들은 다 너무 폼이 좋아서 네네. 예쁜 폼 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네. 특히 미국 PGA 프로들은 남자 프로들은 보면은 정상적으로 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같고 제가 그 미국 PGA 방송을 보면은 우리나라 LPGA 프로들한테 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폼이 다 이상해요. 그 사람 되게 잘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네. 다들 말씀하시는 것만 크리티컬한 부분은 훌륭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게 도대체 뭔가요? 임팩트 부분이죠. 무조건. 이 공을 백스윙을 이렇게 들던 저렇게 들던 네. 뭐 보기에는 오버스윙도 있고 막 꼬우는 스윙도 있지만 임팩트 부분 이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선수들이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었는데 결국 그러니까 저 골프는 결국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잘 문외한 입장에서 리듬이라는 생각이 되게 커요. 네.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만의 밸런스로 일정하게 해서 일정한 리듬, 백스윙 탑에서 난 이런 리듬을 가지고 임팩트 할 땐 이런 리듬을 가지고 이게 결국 일관성인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관성이 결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죠. 일관성. 골프는 예. 그 일관성을 위해서 연습량을 많이 늘리는 거죠. 네. 저는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운동하시는 유튜버들이랑 해보면은 결국 골프도 인지 능력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내 몸의 밸런스를 얼마나 잘 인지할 수 있고 근데 단순 내 몸의 밸런스가 아니라 이 기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클럽 헤드를 얼마나 잘 느낄 수 있고 클럽 헤드가 내 몸의 회전과 어떤 물리적으로 힘의 배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인지를 섬세하게 잘하는 사람이 잘 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유리하죠. 그쵸. 네, 그게 네. 유리한 게 맞죠. 네. 예, 그 인지를, 그러니까 보통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이상한 폼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해괴한 폼을 가지신 분들이 그게 자기의 인지에 더 도움이 되는 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역학적으로 훌륭한 폼, 최대의 비거리를 가장 안정되게 치실 수 있는 것보다도 내 인지를 안 해치는 게 내가 최대한 잘 인지할 수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더 그 사람한테 맞는 폼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네네. 이론적으로는 괜찮은 설명인가요? 네, 저는 네. 완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인지가 되는 선에서도 사실 힘을 잘 쓰면 네. 더 오히려 멀리 똑바로 다 비거리와 방향성을 오히려 더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인지되는 선을 벗어나서 너무 이렇게 겉모습만 예쁘게 그죠? 그쪽으로 이제 치우치다 보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너무 치우치다 보면 아무래도 예, 그런 예. 인지 능력이나 감각적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느끼는 게 요새 제가 다른 운동 유튜브에 많이 방송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공 칠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클럽 헤드가 어딘지 잘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어드레스, 백스윙, 백스윙 탑, 다운스윙 이 모든 과정에서 클럽 헤드가 어디 있는지를 얼만큼 내 몸으로 꼭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내 몸으로 잘 느낄 수 있는 건가 공을 잘 치는 건 거의 정확하게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스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몸이 내 클럽 헤드가 어딘지 모른다. 공이 어떻게 잘 맞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쵸? 클럽 헤드로 공을 쳐야 되는데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은 사실 되게 어렵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스윙하는 전 과정에서 인지를 해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우선적인 과제는 이 교과서적으로 완벽한 자세를 하는 것보다 이 교과서적으로 완벽한 자세가 어떤 인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이해하는 게 오히려 이 레슨, 오리 선생님 레슨을 듣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폼에서 최선의 결과를 찾아내는 방향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괜찮나요? 네네. 네, 다행입니다. 예. 일단은 조그마님이 질문 주셨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하다가 양쪽 손목, 팔꿈치 석회가 있는 환자입니다. 근데 골프가 치고 싶어서 무게를 칠 때 쓰는 손목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를 차는데 오히려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보호대 효과는데 골프는 진동이 속으로 쳐서 통증이 계속 오네요. 아,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네. 웨이트 트레이닝 하신 분이 골프 잘 치시는 분이 자주 있으세요? 이게 몸이 이렇게 되시는 분, 벌크 하신 분. 아니요, 사실 예. 너무 뭐라고 얘기하죠? 너무 크면 예. 아무래도 회전이나 이런 꼬임이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운동을 하셔도 맨몸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오히려 되게 잘 하시거든요. 골프 잘 하시는데 오히려 너무 이렇게 크신데 힘만 엄청 좋으신 분들은 되게 백스윙만 드셔도 이거 진짜 어떻게 더 가요? 막 이렇게 하시고 예, 그렇게 힘들어 하시죠. 그게 그런 게 당연한 게 그 위대한 골프 선수들 중에서 몸이 벌크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벌크가 그렇게 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가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각 종목에 필요한 근육의 양은 그 종목에서 우승권에 있는 사람들의 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골프는 평범한 아저씨 몸매가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많은 편입니다. 즉 벌크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살짝 푸근하게 인지가 잘 되면 오히려 공을 잘 칠 수 있다. 이건 좀 너무 나간 얘기인데 아무튼 인지가 중요한 스포츠란 말씀드리고 싶고요. 벌크가 강하면 이게 왜 안 되는 거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속근육에 힘을 줘서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코어 설명할 때 말씀드리고 현지 프로님이 반복적으로 말씀 주시는 내용이지만 숨을 내뱉고 아랫배를 당겨서 힘을 딱 주고 그 상태로 돌려야 되는데 벌크가 크신 분은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겉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에만 따로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느끼실 수가 없으세요. 겉근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겉근육이 강한 상태에서 돌리면은 몸 전체가 돌아요. 그러니까 현진 프로님께서 숨을 내뱉고 속근육에만 딱 힘을 주고 돌리는 게, 그렇게 힘을 주고 돌리면은 허리가 잘 돌아가는데 전혀 방해가 안 돼요.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겉근육에 윗몸을 일으키게 하는 그 겉근육에 힘을 주고 돌리면은 휘청거려요, 몸이. 그 정도 휘청거림의 차이로도 에이밍이나 공을 타격하는 데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그렇죠. 왜냐면 꼬임이나 회전이 확실히 어렵기 때문에 네, 좀 예. 타격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복근이나 이런 데는 근육이 많으면 너무 좋죠. 힙이나 특히 힙, 엉덩이나 이제 복근에 힘이 좋으신 분들은 확실히 유리해요. 들리지도 않고 코어 힘을 잘 버티고 있으니까 장점이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겉이 조금 크다 보면은 좀 유연성에서는 조금 불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지 프로님이 말씀에 코어의 정의를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코어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코어의 속근육은 이게 배 쪽에서 어딘지가 안 보이는데요. 엉덩이 근육이 코어 근육에 훨씬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려면요, 배 속근육이 발달이 안 되고는 그게 안 되거든요. 배 속근육이 상대적으로 발달이 잘 돼 있어야 되고요. 엉덩이 근육 그리고 허벅지 근육, 이 세 개가 거의 코어로 봤는데 엉덩이가 좀 더 코어를 좀 더 잘 반영한다고 얘기합니다. 넓적다리 허벅지. 근데 이게 너무 크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게 엉덩이와 허벅지가 작은 부분에 비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살짝 더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인지를 해치지 않을 만큼, 이게 너무 크면 인지가 잘 안 되거든요. 너무 짜는 힘만 주는 건 인지를 방해합니다. 너무 근육만 강하게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수술하잖아요. 수술한 의사는 헬스 많이 하면 손이 정교하게 안 움직입니다. 정교하게 움직이는 근육이랑 파워를 내는 근육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뭐 생리학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강하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 강한 거냐면 인지를 해치지 않을 만큼의 강함을 프로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다 냉정하게 프로님은 그립 대충 잡아도 잘 치지 않으세요? 그립을 대충 잡아본 적이 사실 없어가지고, 그게 왜냐면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견고하게
딱 그 감각을 아까 얘기하신 인지 능력을 생각하면서 감각적으로 견고하게 잡혔다. 오케이 하면은 스윙을 하는 게 사실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막 대충 잡아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아, 프로가 돼서 그립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있죠. 있죠. 왜냐면 대체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인터로킹에서 이렇게 예. 끼는 어렸을 때 껴서 시작을 했는데 예, 예. 점점 이제 조금 손가락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선수들이 이제 아플 수가 있어요, 사실.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인터로킹에서 오버래핑으로 이렇게 바뀌는 정도는 저는 본 적은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요. 아유, 그 현진님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네요. 손목이 아프다면 체크해도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선생님? 아, 백스윙 할 때 왼쪽 손목이 아픈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이게 지금 요에 보이죠? 맞아요. 네. 어떻게 알고 딱 틀어주셨다. 네, 센스가. 네. 진짜. 네. 이 왼손목 아프시면은 거의 90% 이상 이 이유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왼손목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백스윙 탑을 했을 때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평평하게 되게 되면 오른쪽 손이 이렇게 우리가 마주쳤을 때 오른손이 이렇게 받치게 되는 거죠. 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꺾이게 되면요. 이 무거운 클럽을 왼손 한 손이 다 받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꺾인 이제 이 손목만 가지고 팔 전체가 드는 게 아니라 손목 이 하나로만 이 체무게를 들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백스윙 때 왼손을 제가 볼 때는 왼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좀 평평하게 펴지도록 오른손도 받쳐지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바꾸시면은 부상 바로 없어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아까 현지 프로님이랑 제가 초반에 손목이 아픈 공을 잘 못 칠 가능성이 많다고 한 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면 저렇게 손목이 꺾여버리면은 클럽 헤드에 대한 인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스윙 전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방법으로도 쓰든 간에 클럽 헤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언제나 자기가 일정하게 느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손목이 꺾이면 되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손목이 꺾여버리면 보통 우리가 내가 뭔가를 위치를 할 때 팔을 펴서 잡으면은 이게 어디 있는지 좀 알기가 좀 쉽거든요. 팔을 굽힌 상태에서 잡고 있으면 이게 어디 있는지가 굽혀져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위치 감각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보통 유리한 거는 직선으로 돼 있을 때 어디 있는지 알기가 쉬워요. 무슨 뜻이냐면은 저런 식으로 백스윙 탑에서 손목이 꺾여버리게 되면은 내 클럽 헤드가 어디 있는지 잘 못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샤프트만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샤프트만 느끼게 되면 클럽 헤드가 어딘지 모르고 스윙을 하는데 공이 제대로 맞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확률이 좀 더 낮습니다. 뭐 이거를 기막힌 밸런스에서 그 다운스윙 어디에선가 클럽 헤드를 잘 느낄 수 있는 리듬을 만드시는 분이 있겠죠. 좀 당연히 그게 되니까 공을 잘 치시는 거예요. 저런 자세로 다 어마어마한 오버스윙으로 공 잘 치는 PGA 프로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도 클럽 헤드가 어딘지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한 자세에서인데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저렇게 꺾여버리게 되면은 클럽 헤드가 어딘지를 저 같은 경우는 몰라요. 제가 골프 치다 그만둔 이유가 아니 내가 스윙을 하고 있는데 전 그걸 알았어요. 클럽 헤드가 어디인지 내가 느낄 수 있어야지. 눈을 감고도 내 클럽 헤드가 어딘지 거의 느낄 수 있어야지 실력이 늘 텐데 이 기본적인 위치감이 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 위치감이 생긴 다음에 이걸 점점 더 확장하는 식으로 운동해야 된다는 건 제가 알았거든요. 네. 그걸 알았어요. 제가 모르지 않았어요. 그걸 알았는데 그거를 찬찬히 느끼면서 하려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 치면서 그거 고민하려 하니까 너무 귀찮고 힘들고 그때는 프로님 같으신 분이 없으셔서 제가 안 치기 시작한 거고요. 어찌됐든 손목이 꺾이면 인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공을 잘 치기 위해서라도 손목이 꺾이지 않게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프로님이 잠깐 상의를 드렸는데 언제나 내 클럽 헤드가 어디인지 느낄 수 있을 만큼만 백스윙을 하시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 보통. 맞죠? 네, 맞아요. 예. 네. 클럽 헤드가 어디인지 느낄 만큼. 보통 저렇게 오버스윙 할 때 내가 오버스윙이 어디까지 되는지 느끼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보통 제가 배워보면 옛날에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골프 배울 때 너 사진 좀 찍어보라고. 백스윙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버가 됐는지. 자기는 백스윙이 오버가 많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얼마큼 오버되는지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느껴도 어쩌면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걸 잘 모르면서 그때그때 몸이 휘청거리는 거에 따라서 백스윙이 휙휙 넘어가면은 채가 어딘지 모르고 공을 치기 시작하는데. 네, 보통 그러시죠. 자꾸 백스윙 하는데 헤드가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손은 모르고 내 눈으로 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이 안 맞죠. 손이 여기까지 온지를 모르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못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골프가 인지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을 멀리 보내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골프의 근본적인 그 골프 실력을 가르는 거는 인지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체중이 뭐 체격이 어떻든 뭐 사람마다 그 되게 다양한 체형의 사람이 골프를 잘 치거든요. 그게 가능한 게 골프가 뭐 인지 능력이랑 상당히 관계가 많기 때문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진짜 키, 몸무게 상관없이 예. 네, 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운동이니까. 네. 그게 자기 인지 능력은 뭐 키랑 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몸무게, 저 인지라고 말하자면 되게 모호한 개념이긴 한데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현대의학에서 검증이 잘 안 되는 개념이지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위치 감각, 고유 감각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건데 그 차원의 감각이어서 보통 우리가 뭐 수술적이나 어떤 걸로도 거의 복원하기 어려운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차원적인 감각으로 승부를 내는 게 골프라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탁구 왕자님이 질문 주셨네요. 친구네 직장 선배님이 프로 자격증 땄다고 하는데 일반인도 잘 치면 딸 수 있는 거예요? 골프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 종류가 생체 뭐 프로? 이런 거 종류가 궁금해요. 이게 자격증이 요즘에 조금 많이 생기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사실 인정하는 자격증은 뭐 KLPGA, KPGA에서 주는 정회원, 준회원이 있어요. 세미 프로, 이제 PGA 프로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사실 조금 있다고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 티칭 프로는 그 협회에서 인정하는 건 사실 없나요? 티칭 프로는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고요. 아예 없어졌고요. 아예 다른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저희가 생각하는 KLPGA나 KPGA 협회가 아닌 아예 그냥 다른 다른 협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옛날엔 티칭 프로가 그 메인 협회에서 관리했었는데 지금 따로 떨어져 나온 건가요? 아니요. 떨어지지 않고 아예 없앴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네, 아예 원래는 없애버렸어요. 있었었어요? 티칭 프로는? 옛날엔 있었어요. 그게 언제쯤 얘기죠? 지금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네, 5년 안쪽에 없어졌어요. 정식 티칭 프로가 없어졌구나. 옛날엔 티칭 프로라는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없어졌구나. 네, 아예 다른 협회에서는 이제 티칭 프로가 아마 있겠죠? 네. 그래서 현재 프로님 요약을 하자면은 백스윙 탑에서 손목이 꺾이는지, 그러면은 손목이 꺾이면 스윙 궤적도 달라지는 거겠네요? 그쵸. 완전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손목이 꺾이면? 지금 아주 이 사진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꺾여서 이제 궤적이 앞으로 넘어오게 돼요. 클럽이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눈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조금만 더 하면. 이게 이제 조금 더 헤드를 여기서 떨어뜨리면 이제 힘을 빼서 떨어뜨리면 눈에 보입니다. 네. 그 레슨 받는 그 분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속상하시겠어요? 네, 저 한번 제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제 오랜만에 오신 이유가 갑자기 헤드가 안 보이던 헤드가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봤더니 이제 잘 맞으시니까 비거리를 사실 많이 내고 싶어 하셨다. 여성분이셨는데 비거리가 더 나고 싶어서 사실 어깨를 더 돌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어떡해요. 안 보이던 헤드. 안 보이던 헤드 보니까 그분도 놀라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저도 놀래고 우리 저희 배우시던 회원님도 놀라셨고. 정말 가슴 아픈 얘기네요. 네, 이렇게 왼쪽 아무튼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왼손목이 꺾여 있는 사진.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좀 올바른 사진인데 아까 말씀드린 왼손목은 이렇게 펴져 있고 오른손이 받쳐져 있는 이제 모습인 거죠. 네, 이렇게 되셔야 우선 다운스윙도 올바르게 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왼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정말 긴 먼 길을 갔다가 오려면 사실 일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 왼쪽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기본 어드레스 자세, 그러니까 견갑골 이렇게 들고 있는 자세랑 다 연관이 있어 보여요. 연관성이 있죠. 저걸 들고 있어야지 저게 저렇게 뒤로 넘어가지. 저게 어깨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견갑골이 등 쪽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돌리면은 저렇게 위로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모든 만학은 다 어드레스에서, 모든 사악한 결과는 어드레스에서부터. 네.
팔꿈치 아프면 이렇게 치면 팔꿈치 아프겠네. 이 사진도 진짜 와.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조금 진짜 아프겠다. 심하게 진짜 아프겠다. 찍었어요. 저렇게 어떻게 돌릴 수가 있죠? 그쵸. 심하게 했는데 보통요 이렇게 되시면 피니시가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시면요 제가 일부러 이제 눈에 보이려고 심하게 했는데 이렇게 되시면 우선 막히잖아요. 이제 막힌다는 표현이 회전이 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막혀버리면 피니시까지 가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진짜 팔꿈치 아프겠는데요? 그쵸. 보기만 해도 느껴지시죠? 저거 아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 이런 자세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거 막히는 게? 연관이? 네. 오, 맞아요. 왜냐면 팔꿈치가 막히는 게 사실 이 왼쪽 그림처럼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네, 이렇게 너무 회전이 안 되다 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 동작인 팔꿈치가 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이게 결국은 만악의 근원은 약한 코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결국 어드레스에서 어깨를 들고 하는 거랑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걸 왜 드냐면은요. 코어로 잘 아랫배 힘을 주고 자세를 안정적으로 버틸 수가 있는 사람은 팔을 편하게 내리고 이걸 잡을 수가 있는데 아랫배에 힘 주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코어에 힘을 준다는 게 뭔지 보통 편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프로님들이 서 있는 자세에서도 아랫배에는 상당한 정도의 힘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맞나요? 맞아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시작을 해요. 네. 상당한 정도. 이게 견고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야지 편하게 이걸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게 안 되면은 이렇게 등이 숙여지고 이렇게 팔이 나옵니다. 그러고 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일 거 가능성이 커 보이세요. 맞죠? 네네. 비슷하죠? 맞습니다. 어쨌든 맨 처음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그 다음 동작은 당연히 조금 잘 되기가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뭐 제가 그 허리를 척추를 전공하는 사람이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지 능력을 하는 밸런스 운동,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운동들은 대부분 코가 꼭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단거리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코 자체도 강해야 되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코가 견고하게 잘 유지되는 상태에서 모든 동작이 이루어져야지 나의 밸런스가 맞는지 틀린지를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계속 강조하시는 거지만 스윙할 때 숨 쉬면 안 되고. 네, 맞아요. 숨을 멈춘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릴 때, 그때 내릴 때, 이렇게 뱉으면서 치면은. 최근에 제 동생이 이거를 또 어디서 들어서 제 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나, 근데 기본적으로 들이마셨다가 뱉어야 더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골프를 제가 가르쳐 놨더니,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 당황했어요. 그래서 다 내뱉고 해야 된다. 이제 더 멀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동생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가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현지 프로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거랑 그러니까 골프는 회전 운동인데 이걸 후두려 패는 거라고 생각해요. 타격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타격 운동이라고 하려면 이게 여기서 빵 때리는 거잖아요. 찍어치고 뭐 찍어치라고 그러니까 뭐 강에 있는 공을 패려고 들이마셨다가 패는데 그게 아니라 회전, 그러니까 견고하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참은 다음에 회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전이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공을 때리는 타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지 프로님한테 들은 건데 이게 회전이라고 이해를 하고 내 몸을 회전을 잘할 수 있는 인지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클럽 헤드에 대한 인지가 내가 얼마큼 잘 발휘가 되는지 그리고 클럽 헤드에 대한 인지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가 견고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요. 코어가 정말 중요하죠. 네. 그 손가락은 왜 아픈 걸까요? 손가락은? 손가락 아픈 이유는 보통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특히 남성분들은 세게 쥐어서 너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힘을 주어야 하는 손가락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손가락 외에 전부 다 정말 꽉 쥐고 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처음 골프를 시작하시면 이 채가 날아갈까봐 너무 꼭 쥐니까 다음날에 이게 손가락이 안 펴진다고 잘 하시는 분들도 저는 들었어요. 네,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힘을 많이 빼주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립을 잡는 거죠. 그립을 잘못 잡으면 손가락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까 첫 번째 경우는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이 그립이 그러니까 핵심 손가락들의 힘이 안 들어가는 걸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세게 잡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보통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제가 저번에 현재 프로님이랑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회전을 할 때 이거 세 개만 잡아야지 손목이 돌거든요. 이게 돌거든요. 이거 다 힘을 주면 이게 안 돌아요, 잘. 맞아, 뻑뻑해요. 이게 전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아까 회전을 할 때 중요한 게 아까 심부코에만 힘이 들어가야지 몸이 잘 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것도 손가락 5개에만 힘을 줘야지 이게 잘 돌지. 맞아요. 손목이 그래야 부드러워요. 네, 다 힘을 주면 이게 안 돌아요. 잘. 그리고 뭐 휘청휘청 한다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다니는 느낌. 네,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다 힘을 주면 손목이 안 돌아요. 그러면은 공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현지 프로님 처음 만나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뭐 공을 안 치고 골프를 칠 때 공을 뭐 몸이 덜 아플까 했는데 현지 프로님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잘 치면 덜 아플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 현지 프로님이나 우리 LPGA 선생님들이 네. 프로님들이 치는 게 몸에 가장 부담이 덜 가는 자세로 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몸에 가장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몸에 무리가 안 가고 오랫동안 비교적 그렇게 파워가 강하지 않으신데도 공을 잘 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뻑뻑하게 돌리면 잘못된 거예요. 골프는 거리 내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거리가 필요한 거는 싱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타수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거리가 필요하죠? 타수라기보다 정타율이 좀 좋아졌다. 정타율이 어느 정도까지 좋아져요? 거리가 필요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대략. 예를 들어서 좀 풀스윙이나 하프스윙을 했을 때 정타율이 좋다고 하시면은 거리를 그때부터는 조금 늘리셔도 돼요. 왜 좋은 게 정타율이 어느 정도 돼야지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거야? 10개라고 표현을 했을 때요. 예. 10개를 쳤을 때 그래도 7, 8개는 한 8개 정도는 저는 그래도 정타가 맞아야 정타율이 되게 좋다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표현합니다. 근데 되게 슬프게도 우리는 거리를 줄여도 정타율이 그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되게 슬픈데 거리를 줄이면 정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리를 줄여도 정타율이 안 늘어나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빵빵 때리는 거 아닐까요? 정타율이 무조건 만약에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작은 스윙부터 아까 얘기하신 거랑 다 연관성이 있는데요. 작은 스윙을 하셔야 인지 능력이 조금 좋아져요. 컨트롤이 되니까. 네,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드린 거는 제가 뭐 어르신들이랑 공 칠 일도 가끔 옛날에 좀 쳐보고 보면 연세 드셨다고 싱글을 못 치지 않아요. 싱글 정도까지는 비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싱글을 치면 되게 잘 치고 막 용됐다, 축하한다, 막 그러는데, 아니, 연세 아무리 많으셔도 비거리 되게 많이 안 나가도 다 싱글 치시면 되게 많거든요. 결국 문제는 인지 능력이 떨어서 공을 못 치는 거지, 비거리 때문에 공을 못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거리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마음을 다스리는 운동으로 골프를 치시면 오히려 더 골프를 더 건강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괜찮나요? 네.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네. 올해 3번째 강의 하시는데 강의 시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우리 보시는 여러 골린이들 그리고 골프 동호인들 위해서 한마디 부탁 좀 드릴게요. 안 그래도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희성님께서 네, 짧게 쳐도 정확도 안 높아지는 똥손은 그만둬야 할까요? 웃음 표시까지. 저 웃으면 오늘 알 것 같아요. 근데 네,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요. 네, 조금 그립부터 정말 조금 그 L2L이라고 하잖아요. 하프 스윙을 조금 겨울에 안 그래도 지금 비시즌이니까 조금 기본기 위주로 단단하게 하셔서 2023년에는 즐거운 골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번에 현지 선생님이 이렇게 했죠.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요. 인사는 이렇게 해야죠. 한번 연습해 보니까 현지님이 인사해 주시 저는 그냥 가만히 손만 들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겨주셔서 감사해요.